이제는 상속과 증여 시대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그동안의 경제 성장에 주력했던 베이비 부모가 60대 중후반 들어서면서 자산시장에 큰 변동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상속과 증여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상속과 증여는 일반적으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또 지혜로운 상속과 증여가 있기는 한 것인지 항상 이런 상담을 많이 받는 사례이거든요. 우리 베이비 부모 시대가 벌써 이제 노령 시대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베이비 부모 시대는 우리가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이제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 부모라고 증언하는데, 1974년 베이비 부모 끝 세대도 벌써 이제 60에 들어서 은퇴 시대에 접어든 것이죠.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노령화되면서 상속과 증여 시대에 왔다는 것은 왜 그럽니까? 일단 경제에 주력했던 베이비 부모 세대가 노령화될 뿐만 아니라 이 노령 보유자산이 노령화되면서 보유자산 자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급증이라는 것은 물론 자산 가치 상승 영향이 많이 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자산 시장에 큰 변동을 가져온 그런 노령화 시대에 따라서 이제는 드디어 상속과 증여 시대가 차츰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실제 연령 구성을 보면은 상당히 화면에 복잡하게 나와 있죠. 간단하게 말해서 60세 이상 인구가 약 28%,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5,100만인데 2.8%, 약 1,400만 명 밖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평균 연령대 80대 이상, 20년, 30년 사이에 이제 상속과 증여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산시장에 큰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이가 실질적으로 과연 노령층이 얼마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 더욱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순자산이 9,479조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한 자산이 무려 4,307조 원이 됩니다. 비중으로 해서 약 44%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숫자가 우리가 국내 순자산이 할 때 9,479조 등에서 4,307조인데, 문제는 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GDP의 약 1.8배 되는데, 이게 2013년 기준일 때, 2013일 때는 국내 순자산이 4,867조인데 60대 이상이 1,443조 차지해서 약 26% 있는데, 10년 사이에 이렇게 상당히 급격한 상향 추세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속과 증여 시대의 도래가 갈수록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상속과 증여도 어떻습니까? 갈수록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곡선은 좀 더 가파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 부자들은 자, 이렇게 상속과 증여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상속과 증여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자, 이제 앞으로 드린 말씀은 2024년 국민회의에서 발행한 부자 리포트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이 부의 원천으로 생각한 요소를 이렇게 분려봤는데요. 첫 번째가 약 상속 증여에서 20%, 부동산 투자에서 한 25%, 그 다음에 사업 소득에서 한 30%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요소, 부동산 투자와 상속 증여가 약 45% 수준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 증여가 갈수록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속과 증여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비율 조사할 때 2019년도에는 12.5%만이 상속 증여를 체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에는 60.8%로 늘어났어요. 물론 이 통계 수치는 약간의 기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은 당해년도에 체험한 거였는데 2024년도는 과거 3년치를 계산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급격하게 이 상속과 증여를 체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이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만큼 상속과 증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앞으로 상속 증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할 때는 2020년도에는 33%만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2024년도 4년 만에 이게 54%로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갈수록 상속과 증여에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세부적인 지혜로운 상속과 정의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도 어떻습니까? 실제 상속 시장의 대부분이 이성적으로는 준비가 필요하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준비하지 못하고 상속을 맞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자, 그만큼 무방립 상태로 상속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나 미리 상속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결국은 자산을 유지하고 가족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은 약간 등한시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도 이렇게 보시면은 부자들이 암으로 증여한다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 부자의 부임에 따라서 증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증여도 우리가 배우자나 제3자인데 아무래도 이제 자녀한테 하는 게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실행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특히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이 증여를 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행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상속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쭉 뭐 주택구매자금, 결혼자금 쭉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증여의 명분 쌓기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지혜로운 상속 증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질문이 남잖아요. 그 질문을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1등. 뭐 지혜로운 상속증인데 뜬금없이 수능 1등 문제가 왜 나올까요? 수능이 발표되면은 항상 수능 1등하고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답변이 어떻습니까? 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이 말이 틀린 말인가요? 아니죠. 다 알고 있는 일이니까 임팩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서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할 때 어떻습니까? Stupid is economy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Stupid. 문제는 실행이라는 거예요. 실행한 사람은 그대로 예상한 대로 결과를 얻는 거고 실행하지 않고 그거야 하고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없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혜로운 상속과 증여라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도 작고 사소한 것을 실행하는 여부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제가 4가지만 말씀드려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보다 빨리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증여를 빨리 하는 건 뭡니까? 돈을 주기도 하지만은 기회를 함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를 생각할 때는 돈과 기회를 함께 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에 좀 더 우리가 방점을 두고 실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제한도, 증여 공제한도죠. 증여 공제한도와 뿐만 아니라 최저세율을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공제한도만큼만 줄 게 아니라 최저세율 10%대까지는 어느 정도 감당하면서 사전에 증여를 많이 늘려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 부자들이 많이 실행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옛말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티끌이 구르면 태산이 됩니다. 우리 가장 유명한 말 있잖아요. 워린 버핏도 스노우볼이 눈덩이가 작지만은 굴러가면서 커지는 거지. 이 자산은 분명히 눈덩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나 우리 증여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빨리 이런 스노우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소소한 기회를 하려는 겁니다. 소소한 게 뭡니까? 생일, 입학, 졸업 이런 기회. 이게 수시로 이렇게 증여를 하는 얘기예요. 소소한 많지 않은 돈이라도. 그 다음에 이 돈의 존재를 가급적 빨리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명의로든 내 거인 뭐가 있다 그러면 애착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증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돈의 존재함을 갖다가 일찍 알려서 이 어린 자녀들 이 돈의 개념과 또 그 다음에 투자 방향 이런 것들이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상속과 증여를 대처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는 상속 증여 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